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개똥철학. 예, 시사방송이죠. 7번째 이야기 겸, 총선 당일날 올릴 방송을 4월 9일 수업 마치고 퇴근길 블로그로 올리고가 아니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벚꽃 총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이미 앞부분에다가 제가 뭘 막 깔아놨습니다. 뭐 이거는 정치에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된다. 예. 제 메인이 이제 겨우 400고지 만들었는데 이 새끼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구독자를 떨굴 수는 없죠. 그리고 스포츠나 문화는 제가 어떤 이런 뭐 지지 정당, 뭐 지지 종교, 뭐 지지하는 뭐 지역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좀 배격하면서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쩌겠습니까? 저란 인간이 생겨 먹은 게 3대 정체성이 정치외교학과, 국어 사탐 강사, 그리고 야구하고 스포츠 덕후, 예, 그리고 독거노인, 예, 이렇게니까. 예. 참 그 중에서 하나만 좀 하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야구하고 정치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실제 우려가 되죠. 지금 이 태평성대 이 용화대 정권에서는, 그죠? 뭐 일하고 구만 들어가도 개 난리가 나는 이 세상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또 사람이 또 안 하던 거 하고 살아야지, 하던 거 안 하면은 그건 진짜 병납니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다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속병 드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거를 저도 아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좀 얘 얘기는 뭐 가장 좋은 거는 얘 얘기는 야구 스포츠도 들을 만하고 정치도 들을 만하네. 그럼 제일 좋겠죠. 예. 좀 그런 분들이 많길 바라고. 예. 그리고 얘 정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 야구 얘기나 들어야지. 예, 그러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더치아라 TV의 어떤 마크로 댓글을 달거나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발언들, 물론 이제 팀원들하고 녹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책임은 다 제가 진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팀으로 녹음을 할 때 좀 이거는 특히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좀 아니겠는데라고 할 땐 제가 얘기해요. 그냥 다. 야, 니들은 빠져.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저조차고 한 거에 그래도 이제 동생들이 시간 내줘 갖고 한 건데 걔네들이 피해 보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걱정을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총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사실은 이 총선이라는 게 태평성대 때 이게 별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우리 동네 일꾼을 좀 뽑아야겠네? 그리고 야, 쟤들은 뭐 전국적으로 좀 이름 있는 애들인데 제가 어느 분야에서 유명한 애지? 그럼 제가 들어가면은 어떤 분야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게 비례대표고요. 예. 그런데 요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을 되돌아보자면 저는 남들보다 좀 유별났던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학교 때서부터 저는 좀 시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로 이제 사회죠, 사회. 예, 사회라는 과목하고 역사를 제일 좋아했고, 사회, 역사, 국어 이 세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까지 딸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국어, 역사를 잘하다 보면은, 좋아하다 보면은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기록이, 그러니까 현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쪽, 이 영어권 쪽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슬픈 얘기죠. 예,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관심을 갖게, 그게 이제 제 생각에 85년도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처음 계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라도 진도 분이시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금은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 진도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모였었습니다. 뭐 명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절마다 한 번씩 모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뭐 어디서 일할 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빡세게 고생을 하니까 친척들끼리 자주 모였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5.18이라는 게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어른들이 약속이라는 듯이 몰라도 돼. 넌 아직 몰라도 돼. 다 이 얘기였습니다. 왜 몰라도 될까? 예. 그런데 대학생 형들이 그것도 특히 서울대 연대고대 나오는 중딩이만 하더라도 나도 서울대 연대고대 가야지 이거 다 목표로 삼잖아요. 그죠? 예, 물론 저도 그러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그놈의 수학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못 갔습니다만. 예, 근데 저 공부 잘하는 형들이지. 그때 그 형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김민석이에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하실장 하고 있는. 예. 김민석 씨 같은 경우인데 왜 저렇게 학생 운동을 하고 미 문화원을 방화를 하고 점거를 하고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8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등촌중학교가 거기가 이제 김포공항하고 그 성산대교 건너는 딱 중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 예, 우리 이제 전두광 각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맨날 동원돼 갖고 그 김포가도 논바닥에 서갖고 국기 흔들고 그랬던 학교예요, 저희가.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끄는 대통령님이 오신다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 끝이야. 예, 한 2시간 내내 또 앞에서 기다렸는데 더 웃긴 건 뭐냐? 비슷한 차가 한 3-4대 지나가는데 어떤 차가 진짜 우리 전두광 각하가 탄 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씨발 뭐 대통령이 물론 경호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뭐 저렇게 겁이 많아? 우리 전부 다 중딩이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총을 쏠 거야 뭘 할 거야 이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8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 때예요. 근데 중3 때인데 저희 그 동네에도 한 특히 봄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 최루탄 연기가 바람 타고 한강 넘어서 저희 동네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람 타고 오는데도 눈이 매워서 수업을 못할 정도였으니 그 시위의 현장에서 정말 최루탄을 직접 맞는 저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정치나 시사 쪽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총선은 그래서 제가 막 시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85년도입니다. 85년도에 그때는 총선을 2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추울 때 왜 해? 근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전두환이 YS하고 DJ 시간을 안 준 거죠. 예. 야, 이 새끼들 2-3주 안에 선거를 치르든 말든 하라 그래. 왜냐하면 계속 묶어둘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선거는 치르게 해야 되는데 한 달도 시간을 안 준 겁니다. 근데 보름인가 3주 만에 YS하고 DJ가 합쳤던 민주당이 단숨에 80몇 석인가 90석을 얻죠. 예. 와 이런 게 정치구나.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빨간 쪽하고는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왜 그런 사람들은 왠지 그냥 싫었고 이 약간 지금으로 치면 이 파랭이들이 뭔가 한 건 해내면은 막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디 출시돼 이걸 떠나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게 진짜 나라가 바뀌는 건가 보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년이면 이제 40년이 됩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저도 보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때만 해도 몰랐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드디어 대선을 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래서 투표권도 없는 저희 그 중3 애들이 그 중3 연합고사 마치고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저희끼리 야, 넌 누구 지지해? 난 노태우, 난 김영삼, 난 김대중 막 애들끼리 싸운 적도 있어요. 예. 야씨 어떻게 노태우 같은 군바리를 지지하냐 막 이런 애들도 있었고 중3이에요 중3. 근데 이제 야 그래도 원래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죠. 야 넌 누구 지지해? 그랬더니 야 그래도 정책이나 이렇게 똑똑한 거 봤을 때 김대중이 제일 아냐? 막 근데 그 백기환이라는 사람 또 누구야? 막 이제 이런 거 중3 애들이 뭘 알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선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수는 했습니다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92년 대선이었는데
그래서 제 대학교 1학년은 상당히 빡세고 힘들었습니다, 진짜. 예. 들어가자마자 이제 야 너는 김대중 쪽이야 백규환 쪽이야 선택을 강요 받아야 됐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정독으로 빠지게 된 계기도 됐던 건데 이게 오늘 있을 총선하고 맞물려 갖고 딱 해보니까 하나 웃긴 게 뭐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랬죠 한 7, 8분 전에 사실 총선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제 기억에 별거 아닌데 별거가 된 총선이 지금 제가 볼 때 세 번째요. 첫째는 아까 그 85년 총선. 예. 그때서부터 민주화의 꽃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니까. 전두환 입장에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새누리당을 한석 이겼던 그게 아마 20대 총선일 겁니다. 예. 그렇고 21대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야, 이거 그때만 해도 뭐 미래통합당 그랬죠. 우리 그 부정선거의 화신 우리 사퇴하십시오. 예, 그 우리 황교안님, 예, 이제 그분이 말아먹었던 건데 그때는 알았어요. 야, 선거 진짜 못한다 저 새끼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국에 발목을 잡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번 총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제서부터 이제 슬슬 우리 용화대를 좀 까야겠죠. 이 우리 용화대에 계신 우리 이천 좋아하시는 이분은 뭐 요번에 투표하러 간데도 그 첫째 왜 와이프 없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와이프? 예. 어디 갔냐고. 응? 뭐 진짜 뭐 수술 받아갖고 뭐 지금 붓기 빼고 있는 거야? 뭐 아니면은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예. 여기서 첫 번째 만약에 국민의 짐이 제 생각에는요 얘들 목표 지금 한 130석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 여사님 다시 활개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막 이상한 사진 찍고 막 뭐 이런저런 연출 같은 것도 막 애들 불쌍한 척 연출하고 또 이지랄하고 다니기 뻔해요. 근데 그것도 꼴보기 싫지만 그때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 우리 남편 퇴임할 때까지 챙길 거 다 챙겨. 본격적으로 하겠죠. 예. 추정입니다만 양평 쪽에 그린벨트 다 풀렸다면서요. 그거 왜 풀렸을까요? 예. 누구 좋으라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사전투표한 데가 뭐 명지동 2000번지라면서요. 아니 왜 이렇게 2000에 집착을 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심지어 파가 875원도 8 더하기 7 더하기 5하면 20이다. 그러니까 20 아니면 2000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이 실력이 없거나 내 실력이 모자랄 때 뭐하죠? 아 저에게 행운을 주세요. 그럼 부적이나 차고 다녀야지. 응? 그거를 국정에다가 다 반영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도 무조건 2,000명 모두 2,000 뭐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원희룡 도우러 간 것도 2,000수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이 제일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들한테 부정적인 것을 뭔가 긍정적인 걸로 되칠 생각을 안 하고 아니거든 그리고 꼭 이래요. 뭐냐 꼭 초딩들 싸우듯이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 더 하거든. 그거 누가 알아줘요? 예. 우리가 하다못해 동네에서 개싸움을 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야 맞짱 뜨지 마 왜? 쌍방이 되면 이건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좀 한 고딩 때까지만 해도 모를 수 있죠. 왜? 고딩 때까지만 해도 두들겨 팬 놈이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학생만 돼도 아니면 사회생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살만 넘어도 야 이거 무조건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그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딱 그 이준석이가 15살 정도 더 먹으면 딱 한동훈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띠동갑일 거예요 아마. 예, 73년 85년 이럴 겁니다 아마. 근데 꼭 어떻게 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면 내가 이긴 거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깁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유서도 다 유치하게 그런 거. 심지어 마지막에 이재명이 여기갖고 소고기를 먹었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었습니까? 전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야, 네 딸 아들이나 챙겨라. 네 아들도 학폭의혹 나오더만 의혹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예. 딸은 지훈이고 아들은 지호라며. 예. 그러니까 자기들 이슈를 최소화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이슈가 없고 정책이 없으니까 맨날 아니거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나 판세로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이 총선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 것도 되게 웃긴 게 집권 여당이 총선 승리하려면 몇 석 얻어야 되죠? 151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얘들은 되게 웃긴 게 야, 우리는 한 120, 30석만 얻어도 우리는 승리야. 그게 어떻게 승리입니까? 예. 그리고 여론도 그렇게,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게, 진짜 언론, 이 개새끼들, 니들은 정말 이 윤 정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정말 3년이 너무 길 수도 있고, 식물이 돼갖고 임기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임기 끝나면 언론 니들은 더 죽어야 돼, 진짜. 니들은 죽어야 돼. 응? 120, 30석만 돼도 이거는 뭐, 야당, 이재명의 책임이다. 그냥 이재명 죽으라 그래. 차라리, 아, 그때 칼침 맞은 거 아깝다.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 이 개새끼들아. 왜 어떻게 그러냐. 이유가 있죠, 이것도. 제가 대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언론사 뒤에 되게 건설사들이 다 끼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집권하는 순간 건설사들은 특혜라든가 혜택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펜으로 조폭질하는 거예요, 이 개새끼들. 예. YTN 윤석열이 소리 소문 없이 팔아먹었어. 이거 불법이에요. 왜? 방통위원들 2명 있는데 이걸 의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심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유진그룹인가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룹이 YTN을 먹었는데 먹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야, 저 박지훈이 더 잘라. 왜? 왜? 저는 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왜? 적을 무조건 조진다? 3명만 얘기해 볼까요? 김어준, 조국, 이재명. 이 사람들을 슬슬 얼르고 달래면서도 야, 이거 이상은 하지 마. 그러니까 전두환 정도의 대가리만 있었어도 2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 전두환 정권도 사실은 얼마 만에 무너진 거냐면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79년도서부터가 사실상 전두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79, 80, 81, 82, 83, 84 한 5, 6년 뒤에 무너진 겁니다. 예. 전두환이요, 그 서울에 보면서 굉장히 이제 희화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당히 교활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솔직히 그 제가 원치 않은 세력이 집권했을 때 좀 후달리고 두려웠던 사람이 둘 있다. 그게 누구냐? 뭐 어릴 때니까 그건 제 기억엔 잘 없습니다만 전두환 그리고 이명박이에요. 예. 분명히 나쁜 놈인데 교활해. 머리를 잘 써요. 예. 그리고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고 찝찝한데 보면은 사람들이 아이 뭐 어쩌겠어 그냥 가야지.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무기력감, 패배감. 아유 저 사람 믿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한다고 되겠어?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반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너무 초딩입니다. 너무 초딩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거는 빨리 지워버리고 다른 긍정적인 거나 좋은 걸로 맺히기를 해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살다가 저도 이제 50은 넘었으니까 아니 어떻게 최소가 총선 이슈가 돼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냐. 첫째, 아니 카카가 순시하십니다. 팥값 875원으로 맞춰. 그걸 맞추란다고 또 맞춰요. 2024년에 이 시국에 미친놈이죠. 예. 그러니까 맨날 하바리들 실력 없고 하자 있는 애들만 장관으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요즘 군대에서도 그런 짓 안 해요. 예. 아니 카카가 뜰 동안 875원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이승만만 따로 보는 신문이 있었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나라를 몇 년을 후퇴시킨 겁니까? 예? 우리 대파 좋아하시는 우리 멧돼지 영감탱이 나라를 몇 년을 후퇴시킨 거야 지금. 그러고 나니까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뭐, 야 모든 선거를 다 대선처럼 하면 돼. 다 튀어나오라 그래. 아? 총선은 대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래 니들이 소박하게 120, 30석 목표로 한 다음에 그것도 달성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짜 100석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면 빨간당은 이제 수명을 다하는 거죠. 예. 제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 빨간당 사라져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으란 얘기 아니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차라리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긁어 모아갖고 새로 만드세요. 그나마 대화되는 사람들로. 예. 맨날 무속에 지배받고 일본한테 끌려다니고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에 끌려다니는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이건 사입이지.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무슨 진보예요? 진보 아닙니다. 예.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보수부터 진보까지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왜? 빨간당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정의당 요번에 거의 뭐 한석도 못 얻을 거예요. 예. 오히려 준석이네 당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2030 중에서 펜코 중심으로 한 남자들이 얼마나 표를 몰아줄지 모르겠지만 지역은 하나도 안 되고요. 뭐 비례에서 한석 잘하면 예, 새로운 미래 우리 나경이 형 씨불 막지마. 예, 거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면 요번에는 비례 같은 경우도 더불어 민주연합하고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 미래를 왜 니들이 걱정해? 걱정하지 마 이씨.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 세 당이 거의 다 나눠 가져갈 거예요. 예. 거기에 개혁신당이 한석 정도 들어가냐 마냐. 예. 이럴 겁니다 아마. 예. 새로운 미래도 잘하면 한석 정도 들어갈까 말까. 근데 새로운 미래는 뭐가 걸려있냐. 비례 1번이 양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민주당에 있다가 우물에다가 침 뱉고 똥 싸고 나간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세종에 지금 세종의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는 바람에 김종민이 지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따까리 하는 척 하다가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내버린다. 그거 왜 안 냈겠습니까? 한석이 아까운데. 그 한석 때문에 진짜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럼 버려야죠.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제 옛날 추억서부터 쭉 해봤는데 좁은 거서부터 큰 걸로 한번 쭉 나가볼게요. 어떻게? 좁은 거는 저희 동네죠. 저희 동네 굉장히 갑자기 지역구가 합쳐지면서 핫해졌는데 결국 서영석 후보가 됐어요. 예, 돼서 나가고 있고 오히려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은 부천 을이었죠. 서른. 예. 우리 서른. 예. 한 번 막내는 영원한 막내. 예. 5선을 했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맨 뒤에서 수박질이 나고 있던 서른. 예. 제가 누누이 말했죠. 이 사람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몰랐습니다. 근데 새미래로 나왔어요. 그 순간 이건 좆된 거죠. 예. 심지어 저희 동네의 전직 시장이었던 장덕천 씨도 부천평에 지금 새미래 후보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했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주는데 경기도 단체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홀로이 반대했던 우리 장덕천님. 네. 결국 그도 왕수박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열심히 해보세요. 예. 새미래는 제가 예언을 하는데 이낙연 딱 한 명 빼놓고는 그도 치사하게 혼자만 광주 갔죠. 예. 나머지 지역에 나온 새미래 사람들 아마 두 자리 얻기도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자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해합니다. 왜? 하도 뒤통수 맞고 그래서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뭐냐? 왜 자신들의 힘을 못 믿죠? 힘순찐입니까? 힘을 숨김 찐따입니까? 예, 그게 힘순찐이 그 줄임말인데 자기는 힘이 있어. 근데도 아니야 나는 찐따 같아. 나를 건들지 마. 그리고 나 건들면 아무하고도 안 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뭐냐? 이재명과 문재인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윤석열 물리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에 대해서 좋고 싫고를 떠나서 저도 문통에 대해서 아쉬운 거 되게 많고 특히 대선 때 왜 저렇게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윤석열 왜 안 잘랐을까. 저도 아주 우라통이 터져요 진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 만들어준 장본인이 문통 아니냐 이 얘기 한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반면 이재명과 문재인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이 윤석열 정권 3년도 너무 길다. 빨리 조지자. 이거 못해요. 예.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면 무조건 다 쳐냅니까? 저는 그건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첫째, 댓글 부대. 아니면 탈레반이죠. 어떻게 내 생각만 맞아요. 안 돼요, 그거는. 예. 큰일 납니다, 진짜.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만 맞아요.
예. 합칠 땐 합치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바보 멍청이었으면 이번에 수박들 어떻게 쳐내요? 경선 때? 후보 나올 때? 예. 운빨 좋았던 고민정 뭐 김한규 이런 애들 빼놓고 수박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누가 한 거죠? 당신들이 한 거야. 당신들이 힘을 숨겼던 당신들이 한 거라고. 근데 뭔 걱정을 해? 어? 조국 당이 만약에 나중에 총선 이후에 안면 싹 닫고 장난칠 것 같다? 아니 250만 민주당원이 작살내면 되죠. 어? 아니 250만 당원 있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은 믿질 않고 이재명도 끝까지 도와주세요. 믿어주세요. 믿겠습니다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당원들입니다. 77.7%를 지지해주던 당원들.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0만 당원이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따가 새벽 6시부터 올릴 거라고. 그때부터가 그거니까. 250만 당원이 저다 두 톱씩만 해도 돼요. 저도 영화 볼 사람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제 주변에 생각보다 이렇게 제 성격이 좀 그래서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도거든. 저는 중도가 제일 싫어요 진짜. 차라리 빨간 게 나아. 중도는 뭐냐? 저부터 기회주의예요. 예. 그런 확률이 큽니다. 아니면 아예 무관심하던가. 근데 무관심하지 않아요. 중도들 절대. 야 어디로 가야 내가 덕을 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정치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저는 야 중도들은 다 꺼져 하는 바람에 저는 별로 닭가리 할 사람은 없었는데 그걸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의 힘을 믿어야죠. 250만 당원 있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지도 몰라. 자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180석 됐다. 돼도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180에서 190 정도라고 봐요. 아 200이면 저도 좋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 180이고 조금 희망 섞으면 190. 완전 희망 섞으면 한 205석까지도 가는 거 아닌가? 그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당연히 200석 넘으면 너무 좋죠. 그럼 이제 그때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럴 때 조국 내가 이렇게 딴짓하거나 왜 그걸 벌써 걱정합니까? 예. 그리고 250만 대 제가 알기로 조국 혁신당 당원 10만인가 그렇거든요. 게임이 돼요? 그래놓고 쟤네 믿으면 안 된다. 뭐 내각제 세력이다. 그거 맨 처음에 유포한 새끼는 그 고소 고발해야 돼요. 예. 어떤 뭐 교수인가 뭐 도라이 새끼 하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적이고 그게 바로 댓글 보내고 그게 바로 국정원이나 검찰 돈 받을 놈일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전 추정이라 그랬다. 교수야. 그런 놈들한테 넘어갔던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지난 대선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스스로도 힘이 없었죠. 기반이 없었고. 그러니까 180 아니야 200석을 해도 당원들의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봐줍니까? 절대 안 봐줍니다. 예. 그리고 꼭 그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뭔가 자신의 논리가 좀 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악악대는 사람들이 꼭 맨 처음에 내세우는 막 나 권리당원인데 야 권리당원이 뭐 완장이냐? 그런 사람부터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꼭 첫마디 그거 한 사람 돼서 나 권리당원인데 걸러야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진짜겠죠. 예. 한 28분 정도 됐으니까 5, 6분으로 맞출게요. 제가 자료를 이제 쭉쭉 올려드릴 건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300석인 건 아시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지역이 한석 늘고 비례가 하나가 줄었습니다. 예,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254 대 46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이 254석이면은 비례도 최소한 100에서 120석은 나와야지 이게 법칙에 맞는 겁니다. 왜? 지역 대표와 전국 대표니까. 근데 지역 대표가 8이고 전국 대표가 2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건 분명히 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국회의원들에서 뭐 합니까? 세비는 총액은 그대로고 국회의원 늘리라고 이 한동훈 이 씨발로마. 근데 이 새끼 뭐라 250으로 줄여야 됩니다. 왜? 그래야 니들이 관리하기 편하지 캐비넷. 이 개새끼야. 너는 4월 11일 이후로 우리나라를 떠야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설령 니네가 이긴다 하더라도 니가 그동안 싸질렀던 똥이 너무 많아. 뭐 거의 자아가 분열돼. 뭐 어쩔 때는 뭐 저희 뭐 이제 드디어 역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 뒤에는 저희 200석 뺏길 것 같습니다. 뭐야? 하나만 해. 모지라. 응?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소를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살립니다. 처음에는 무슨 뭐 유사 범죄 심리학자 뭐 이상한 사자 아줌마가 살리더니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가갖고 급식하는데 대파로 왕창 넣어요. 응? 그러더니 물가 대책인가 뭘 또 가. 양재동에서 한번 했으면 되는데 성남인가 어딜 또 갑니다. 또 875원이야. 그러더니 이제는 뭐 1구 들어가면 난리 나고 대파 안 되고 성관이가 지랄을 해요. 대파 들고 들어오지 마라. 전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 이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매기는 건가? 성관이나 MBC 내 책사가 있나?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좀 캐보니까 진심이래요. 이래야 각하한테 충성하라고 나라에 충성하는 거래. 야, 이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을 한 나라기 때문에 지체 현상도 제일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 마인드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최소 30%에서 25%는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앞선 분들은 그냥 야, 저 북유럽을 봐라 이래 버리는 거고. 예. 참 이게 앞으로는 우리 정치에 뭐 당연히 윤석열 같은 이런 뭐 허접 쓰레기들은 뭐 당연히 끝날 거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참 큰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 이래요. 어떠냐. 21대 때 민주당이 180석을 했어요. 딱. 그러니까 지역에서 163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 그게 17 180 국힘이 103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역에서 84 그리고 비례에서 19. 왜 그랬냐? 그때 열린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민주당이 결국 3석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 정의당이 5석을 얻고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입니다. 여기가 3석을 얻으면서 표가 갈려버린 거죠. 근데 이 표는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이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 열린민주당 셋, 정의 5, 국민의당 셋. 이거 거의 조국당이 다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 11석이에요, 이게 벌써. 예.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 계열 비례는 제가 봤을 때는 14에서 15. 그러면 벌써 여기서 최소 25에서 26은 확보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반면 국짐은 이 19? 저는 이거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넘는다고 해봤자 2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주당하고 조국당 계열이 한 25. 예, 아주 제가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국힘 계열이 20석.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 정도가 하나. 예, 그게 제가 개혁신당일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왜 3%만 돼도 한 석은 나오니까. 예. 근데 과연 준석이가 출마한 데 빼놓고 개혁신당이 몇 프로나 얻을까? 왜? 개혁신당이 전국에다가 다 후보를 냈으면 의석이 나오죠. 천하람까지는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출마한 데가 몇 개 안 돼요. 심지어 우리 류대리 같은 애들, 예, 드랍했죠. 뭐 사실상 지금 뭐 금태섭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조응천이라든가 뭐 양양자 이런 사람 선거운동 하겠습니까? 예,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조차도 지역에서 한 자리로 나와버리게 되면 이준석 정도는 뭐 한 25에서 30 사이 나올 겁니다. 모르긴 해도. 예. 그러니까 그게 잘나서가 아니라 워낙 관종들이니까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두 명 있죠. 장해찬이하고 이준석. 그 둘 정도는 25에서 30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근데 나머지들, 걔네들 따라갔던 떨거지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낙연까지 포함시킬게요. 한 자리도 못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전국으로 합쳤을 때 과연 전국 득표 3%가 나올 거냐는 거죠. 전국 득표 3%가 100만 표입니다. 얼추.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예. 민주하고 조국당이 한 20대여섯 그리고 국힘이 20석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국힘이
자기들의 목표인 130석 하고도 승리했다고 희낙낙하는 이런 병신들이 어디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110곳을 이겨야 돼요. 지역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84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서울에서 48곳 중에 8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거 지키기도 힘들어요, 지금. 예. 지들 말로는 야, 우리 많이 붙었어. 와, 붙었어 합니다만 그 종편 얘들은 이제 거의 뭐 희망회로 그러니까 지난번 부산 엑스포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따라 붙었다. 근데 29표. 이거예요. 얘들이 50석을 말 50석이 지금 박빙이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워낙 많이 그런 걸 그동안 당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기는 쪽은 절대 우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좋은 케이스가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총선, 예, 그게 16대인가? 우리 그 요번에도 또 불사조처럼 살아서 출마하셨더만 우리 정동영 형님이 뭐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합니다만 보도 어떻게 됐죠? 어르신들은 쉬어라. 그때 180석 할 수 있었던 게 151석으로 쪼그라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몸을 사립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까지 답답해 이럴 정도로.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예. 대도 않는 헛소리. 2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우리 과반은 당연하고 170 한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엄경영, 최병천 이 둘은 앞으로 여론조사 계열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두 모질이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60석 중에 8석입니다. 그것도 심상정 포함. 근데 이 심상정 지역구는 거의 이번에 김성애 씨가 가져가는 거니까 거의 7개예요, 7개. 예. 인천 2개. 하나는 그 강화도 그쪽, 예, 거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곳이 바로 제가 나온 인하대학교에 있는 지역구 윤상현 남영희. 여기는 이번에도 장난 아닐 겁니다. 이게 2석. 예. 대전 빵, 세종 빵, 강원도 5개요. 왜? 4개 플러스 권성동이니까. 충북에 3군데, 그리고 충남이 5군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부울경하고 결국 대전 충남이다. 여기서 판세가 좌우된다. 예.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전북 한 군데를 뺏겼었는데 이거는 빨간당한테 뺏긴 게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던 이용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이용호 씨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계속 민주당 복당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줘. 꺼져. 너 같은 촌수 새끼 필요 없어. 그래서 이용호 씨가 지금 빨간당 쪽에 있나? 아마 그렇죠. 예, 그렇고. 그리고 뭐 전북, 전남, 광주 여기는 할 필요 없겠죠. 부산이 디비진다 했지만 결국 이때 빨간당이 15군데를 가져갔어요. 근데 요번에 최소한 6군데나 7군데는 민주당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84개 중에서 부산에서만 만약에 3개를 뺏긴다. 망하는 거죠. 예. 비례에서 빡빡 긁어봐 지금 20개밖에 못 갖고 오는데. 무슨 수로 110석을 합니까? 자, 울산 5개. 울산은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기적이 일어나면 한 2개? 예. 근데 하나 정도 봅니다. 경남 13개였어요, 사실상. 12개 플러스 김태호. 예. 근데 경남도 지금 이번에 과연 빨간당이 16개 중에서 13개를 먹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울경 중에서도 부산하고 경남만 휘청휘청해도 비상이 켜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만약에 대여섯 석이 넘어갔다. 그러면 80을 못 얻습니다. 그럼 어디서 얻어야 되냐? 결국 서울, 경기, 인천에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8개라고. 얘네 이거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인천에서 어떻게 좀 됩니까? 경기, 인천 이번에 사전투표 제일 높았는데 예. 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남는 게 뭐냐? 부산, 경남, 충남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빨간당 애들이 6석 정도만 뺏겼다 만약에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지금 지켰다 만약에 다 지켰어요. 다 지키면 104석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5석만 뺏겼다. 그 99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만이라는 건 빨간 닭을 뺀. 예. 그러나 우린 생각보다 힘순 찐일 것 같아요. 힘을 자기도 몰라. 숨긴 것도 아니야. 몰라. 뭐냐? 가서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왜? 사전 투표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본 투표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간 안 걸립니다.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예. 그 또 하나, 지난번에는 어르신들 결집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어르신들 하라고 하세요. 예, 저는 정치인 아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어차피 세월 지나면 그분들 다 죽어요. 예, 제가 정치인 때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안 바뀌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다고 한탄하지 말고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 잘하면 되겠는데 하는 사람 더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예.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이래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빨간당은 얻을 데가 없어요. 예. 없어. 이게 다야. 대구 사실상 12석 다 먹은 거죠. 11석 플러스 홍준표였으니까. 예. 경북 13개 다 먹었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진짜 계산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부산 경남 충남에서 만약에 5개만 넘어간다? 그럼 백석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도 얘네가 20석을 다 먹었다는 가정하에서예요. 비례로. 예. 지난번에 된 게 84니까. 예. 그러니까 더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얘들 계산대로라면은 20석은 비례로 먹는다 치고 110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26군데 어디서 이겨요? 예. 26군데 어디서 이기냐고. 못 이깁니다. 26개까지 가지도 못해요. 만약에 정말 진짜 할배 할매들이 미친 듯이 결집을 해갖고 오히려 한 대여섯 개를 더 가지고 왔다. 그럼 90개예요 그게. 그게 110이죠. 예. 맥시멈 11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185. 조금 이렇게 보면은 한 190에서 195. 예. 아니 틀려도 저를 비웃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번엔 틀리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진짜. 지금도 이따위인데 그리고 심지어 야 우리는 100석만 넘어가면 이기는 거야. 아니 그럼 이런 미친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당입니까 이게? 예. 왜? 법안 따위 필요 없어. 시행령을 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3년을 더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190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190을 만약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저 빨간당이 강철대오로 110석이 뭉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185는 좀 애매하고 200이 넘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190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190만 돼도 이때 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걱정하더라고. 그럼 또 검찰들이 뭐 어떻게 하고 저쪽에 하고. 그거 왜 걱정해요? 시간 질질 끌면 되지. 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걱정할 일이 별로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검찰이 그렇게 올곧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만 향해서 충성 할까요? 만약에 190석이 나왔어. 그럼 자신들이 2, 3년 뒤를 계속 생각 안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수사할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예측과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만 190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서서히 쟤네들 스스로가 정신줄을 놓기 시작할 거다. 예. 그러니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지난 21대하고 이번 22대를 비교해 보면은 딱 나와요. 딱. 예. 지금 지들이 말하는 130석, 특히 걔네들은 130석까지도 얘기하던데 26개를 더 이겨낸다니까요. 근데 26개를 이길 데가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수도권이 지금 뭐 박빙이고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예. 박민의 방송 KBS 그리고 영혼을 파는 종편 그런 애들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 그럼 여기서
마지막 엔딩을 한번 쳐야 되겠죠. 뭐 김어준 교통방송에 냅뒀어야지. 이재명 조지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조국 가족까지 작살내지 말았어야지. 멍청이들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요. 작용 반작용 이게 진짜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죠. 왜? 윤석열이 정권 딴 거 딱 하나라고 봐요. 저는. 야 총선 때 민주당하고 문재인 180 해줬는데 니네 뭐 했어?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구성원 자체가 다르죠. 당원의 질 자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위만 화려하게 써놨는데 밑은 토대가 부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 넘겨줬던 겁니다. 어? 0.7% 차이.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끼고 뭐도 끼고 뭐도 끼고 뭐도 끼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자 탄핵시켜줬어. 대통령 만들어줬어. 지방선거에서도 몰아줬어. 총선도 180석 만들어줬어. 근데 니네 뭐하냐? 니네 뭐해? 그러니까 에이씨 안되겠네. 그러니까 반작용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대선 끝나서 3개월 뒤에 했던 지방선거 이길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뒤로 1년 반을 개판을 친 거예요. 정말 화려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이 아니면 한동훈이 아니면 김건희가 이명박의 반만 닮았어도 이 총선도 질 수 없는 총선입니다. 사실은. 근데 상상을 초월하게 멍청한 거예요. 예? 875에 집착하고 그건 20이에요. 제가 볼 땐 2000에 집착하고. 예. 그러니까 MBC나 성관이 이거는 저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엿먹어봐 씨. 야 대파 들고 들어오지 마. MBC에서도 일하고 구들어 간다. 야 하지마. 예. 그러니까 저희 아빠들 사이에서도 은퇴한 노인애들끼리 모여서 만데 119에는 어떡하냐? 저기도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지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니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인물 구독 기세거든요.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인물에서도 안 돼. 이 얘기는 좀 길어도 해야 되겠죠. 왜? 26군데를 다시 따오려면요. 여러분 선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정액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짧으면 4년, 길면은 8년에서 10년간 밭을 계속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은 수도권에서 재배치한 사람들이 뭐 민주당처럼 경선을 했고 컷오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천 을만에도 그렇습니다. 박성중이 와요. 박성중. 전화 압니다. 전화. 저 새끼 서초에 있던 애 아니야? 그리고 얘 방송 전문가라서 맨날 김어준은 안 되고 유튜버 중에서 그러니까 흔히 좀 진보적이다. 파란색 조지던 애입니다. 서초에서 꿀 빨고 있었지. 근데 서초에서 쫓겨난 거야. 그리고 부천을로 온 거예요. 예. 솔직히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는 복 받은 거예요. 예. 부천을 김기표 후보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맨날 앞장 세우는 게 부천고 출신 서울대 자기도 검사다. 자기가 검사라는 걸 왜 내세웁니까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서로는 가장 비호감인 이낙연당으로 나왔지. 저쪽 국힘은 그나마 있던 여기 부천을에도 토박이들이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만 서영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전설의 이사철은 뭐하고 사나 모르겠어. 이름이 이사철이에요. 예. 다 쫓겨나고 박성중이 들어온 거야. 그럼 누가 떼어줘요? 근데 국민의힘 수도권 중에서 예를 들면은 저 서초에 있던 애를 성동에 꺾고 종로에 있던 애를 서대문에 꺾고 돌려막기 한 후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박빙이야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서울 탈탈 털어봐야 박빙인 곳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빨간당이 다 이긴다 쳐도 서울에서 10석 얻는 겁니다. 10석. 와 지난번보다 2석 더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120, 30석을 만듭니까? 당연한 겁니다. 투표하러 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걱정이나 이런 우려는 21대 때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던 결과가 국힘의 스코어는 지역 84 그리고 비례 19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례당이 더 쪼그라들 테니까 아마 20, 그래 좋아 20일 그래 20일까지 간다 치자고요. 예. 근데 그 이상은 절대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하가 아꼈던 주기환인가 했던 사람 한동훈이 20번 안으로 안 넣어주고 24번 이렇게 배치하니까 빡쳐갖고 그럼 씨발 내가 민생특보라도 임명할 거야. 또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럼 보세요. 쓸데없는 거 자꾸 생각나게 하죠. 4년 8년 밭을 갈아서 해도 탈환을 할까 말까 하는데 막 아무나 막 그냥 갖다 꽂죠. 니네 공천만 주면 되잖아. 이러고 있죠. 심지어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싸우고 앉았어요. 그리고 여사는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는 심지어 대파 상품까지 나오는 판이고 구도나 기세생활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 나오세요는 이미 4년 전에도 했던 거다. 특히 언제부터 한 거냐. 이거 좀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탄핵했을 때 그 대선 빼놓고는 다 했던 거예요. 이쪽도 결집해라. 왜?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예. 미국도 그래서 정확하게 딱 50대 50으로 50.1대 49.9 이런 식으로 딱 양분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결집해요. 예,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왜? 결집이 세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혐오가 있다는 거니까. 야, 난 너 사람 취급 안 해. 꺼져. 이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는 사실 이제 엔딩 발언을 좀 하자면, 정말 제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1.2% 정도 이재명이 이긴다. 그래서 그 전날 여러분 투표만 하시면 이겨요. 예, 막 그때 제 이제 스트레스 받아갖고 빠졌던 치아도 막 보여드리고 하면서 막 궁상도 떨고 했는데 졌어. 0.7로. 그리고는 사실은 더치아라 TV도 뭐라 그럴까 된 소리를 좀 맞은 거죠. 예. 뭘 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아무튼 요번을 좀 계기로 해서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당연한 거고요. 꼭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저는 됐고요. 나도 살아야지 씨. 네. 나라가 안 살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교육직, 그것도 사교육인데 돈이 안 도는데 누가 사교육에 투자를 합니까?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예. 그러신 분들이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사실 만약에 이번에 심판 못 내리고 이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장악 못하면은 진짜 말로만 들었던 건설사 부도 이거 현실 돼요. 예, 지금 다 선거 이후에 다 밀어놓은 거거든요. 예, 우리의 5월이 악몽의 5월이 될지 아니면 벚꽃이 진 다음에 축제를 맞이하는 5월이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힘순찐인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본투표 꼭 하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투표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주소지에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일 본투표한다. 그럼 성북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소지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잊지 마시고 본인들이 숨기셨던 힘을 이번에 찐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3년이 뭡니까? 3개월도 아깝습니다. 이 정권은. 네, 여기서 마치고요. 또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야구나 스포츠 얘기할 때는 절대 색깔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구독이 제일 급하죠. 그리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으면 확실히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이들 보시더라고. 예. 그리고 가끔씩 잊을만 하면 얘 그래도 지 시간 들여서 고생 좀 한다. 그럴 때 한 번씩만 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 확실히 정치 얘기를 쉬지 않고 50몇 분을 저도 이거 못 말리는 거 같아요. 네. 자, 퇴근길 블로그 여기서 마치고 편집 뚝딱뚝딱 해갖고 이따가 새벽 6시 본투표 시작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1일 밝은 날이 됐으면 합니다. 끝. 되게 비장하네. 예. 잘 되겠죠? 마칠게요.